검찰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설치를 두고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설치를 해야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게슈타포의 탄생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서는 이 문제를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과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하신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셨죠? 그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면 항상 흥미롭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 총장이 예전에도 말을 좀 강하게 했지요. 근데 어제는 정말 저런 말을 해도 될까라는 그런 정도의 수위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박지원 의원, 우리가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니까 예. 윤 총장이 어떻게 이제 국감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냐라고 네. 이제 오히려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발언을 하면서도 얼굴에 약간 좀 불쾌함과 좀 짜증이 좀 보이더라고요. 윤 총장한테. 예. 그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리고 윤 총장이 말투 자체도 약간 감아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좀 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박지원 의원은 자기는 정치 구단이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찰 10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치 있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들도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부터 공수처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큰 그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는 사실 검찰 개혁이 이제 국정 과제였죠. 그 공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임기 초부터 어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그 이슈를 던졌고, 심지어는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수처를 도입하는 법안과 수사권 조정하는 법안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예를 들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지금 독점하고 있다. 이건 권력이 너무 비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는 이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이제 공수처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특수수사라고 하죠. 특수수사에 특히 이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수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또 이관할 뿐만 아니라 또 일정한 판사나 검사나 고위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권까지 넘기는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쪼개는 어떤 작업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의 주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 여기서 좀 힘을 빼야 된다. 원래 소추기관이기 때문에 공소권은 건들 수는 없겠죠. 네네. 수사권을 빼야 되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쪼개기식으로 네네. 물리적으로 지금 쪼개기식으로 빼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가 가지게 되는 그 지분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참여연대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진보적 교수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 목소리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 역시도 이제 공수처를 보면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전 정권 하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정권의 또 하명 수사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사들을 한 것을 여러 번 목격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검찰의 어떤 우리가 이제 특수수사 권한을 차라리 독립된 기관에
이전을 해서 그 기관이 뭐 수사하는 것도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 그게 또 사실이었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은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것에는 선뜻 동의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부장님께서 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사권 조정과 이제 공수처를 지금 현 정부는 5대5 정도의 지분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요즘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이제 한 오랜 걸 2달 지났죠.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장관의 내지는 그 관련된 어떤 친일가들의 어떤 뭐 범죄 혐의가 뭐 어느 정도 지금 사실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또 일부 관련자들이 또 구속도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뭐 검찰이 뭐 아무 근거 없이 뭐 터무니없는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 정권의 실세이자 살아있는 권력인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외압성 발언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빨리 수사를 마무리 져라 내지는 검찰이 지금 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굉장히 목소리도 많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그 조국 장관의 어떤 수사받는 모습에 또 현 집권당의 그런 어떤 목소리에 또 많은 국민들이 동조를 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검찰청사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했고요. 그 시위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목소리 내는 것은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그 시위하는 과정에서 또 조국 수호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지금 공수처는 검사가 한 20여 명으로 알고 있고 100여 명 좀 넘는 조직인데 지금 현 정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뭐 다음 정권이라든가 다다음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이 지금의 한국당이 집권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소규모의 어떤 그 공수처라는 조직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함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도 사실은 이런 수사 외압을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서 보면은 사실은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잘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규모 조직이 과연 수사 외압, 더 나아가서 그 수사 대상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뭐 많은 국민들이 또 시위하거나 이럴 때 과연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수사하는 거 보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사안이 변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또 되는군요. 자유한국당이 유별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특수부, 권력 연장 내지는 권력의 칼로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이 현재 야당이니까 반대하는 걸 겁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당이었으면은 오히려 공수처를 뭐 도입하려고 혹시 추진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한국당은 이제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거기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이 됐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어제 국감에서 뭐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하겠다 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도 아마 한국당은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지금 만약에 검찰도 아니고 막 공수처라면 뭐 아마 총선 앞두고 완전 그 공포의 도가니 아닐까. 근데 그런 우려인 것 같은데요. 그 포지션은 어디까지나 지금 야당이니까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근데 법안을 보면 야당의 그 예를 들면 공수처장의 그 추천위원회에서 총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이 맹렬히 반대하게 되면은 그런 공수처장은 임명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꼭 한국당에는 지지하지 않겠지만은 야당이라고 해서 그 야당한테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공수처장은 임명되기 어려운 구조니까 뭐 한국당도 뭐 그런 차원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도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죠. 문무일검찰총장 때부터 촛불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었던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전임 총장이시죠. 문무일 전 총장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서도 이제 대검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뭐 찬성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예. 반대는 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의 여망이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즉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현장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여론이었고요. 또 다만 또 뭐 그런 말을 하는 검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의 어떤 일종의 특수수사 기능이 지금 현재 검찰이 굉장히 오랜 기간 쌓아왔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 견줄 수 있겠느냐. 결국은 두 기관이 이 공수처 현행 도입 법안에도 보면은 검찰도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가 나중에 이관, 그 수사를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요구할 수만 있을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둘이 동시에 수사에 만약에 할 때 과연 누가 더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자신감은 아마 현재 검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수처 위원들이 수사관들 또 구성이 되게 되다 보면은 또 대부분 검찰에서 나가는 인원들 맞습니다. 또 뭐 변호사지만은 실제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경험이 있는 그런 법조인들에게 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될 것이고 시작이니까 뭐 그 어떤 그런 여러 문제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그 조국 개혁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별정부의 검찰 개혁안.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도 같이 뭐 했습니다만은 주도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했으니까요. 형사부 기능을 줄이는 것으로 처음에 정리가 됐었죠. 그리고 특수 기능은 살려놓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리하게 경찰에게 형사 수사에 대한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장관이 된 다음에 특수부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되니까 또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찰로서는 이 수사권 조정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뭐 100% 지금 만족은 못하겠지만은 현재 그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법안이 만약에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예. 그래도 1차적 수사 종결권은 이제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사실은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할 때는 뭐 대부분의 사건이죠. 사실 특수수사 사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검사의 이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유상이 많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죠, 사실은. 근데 또 한편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한테는 검찰 개혁보다 사실은 경찰 개혁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이 아까 말씀드린 뭐 공수처니 뭐 특수부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은 무관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장관급 고위공직자 아니면 재벌이라든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견제받아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을 축소하고 대신 이 형사부에 대해서는 또 경찰한테 준교를 하고 그러면 좀 우려되는 거는 머지않은 그 미래, 가까운 미래에 아마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보다는 이제 경찰 개혁의 목소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사를 받을 때 검사한테 이제 외압, 청탁, 그러니까 전화를 건다든가 지역 위지가 아니면 외부에서 전관이 전화 건다든가 이럴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경찰한테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지역 토착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간간히 언론에 보도도 되고요. 예. 그러면 뭐 사건과 무관하게 청탁하거나 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럼 경찰에 대한 그 신뢰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 수사 능력도 높아졌지만은 그만큼 그 경찰 수사의 투명성이 담보돼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칫하면은
지금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예. 걱정됩니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정리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십니까? 원칙적으로 찬성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찬성을 했는데 예. 전 개인적으로 이번 조국 수사를 지켜보면서 그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과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외압을 견뎌낼 수 있는 기관이 될지 예. 사실 몹시 걱정됩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지. 그래서 지금은 좀 유보로 좀 돌아섰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리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높이는 것도 찬성입니다. 다만 검사가 일반 어떤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이걸 뭐 법적으로는 통제 권한인데요. 예. 이 지휘 권한을 폐지하게 되면은 사실 통제 권한은 무의미해지고요. 네. 그 조국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장관 시절에 형사부 강화하겠다는 거는 그냥 아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휘권을 폐지했으니까. 그래서 예. 지금의 조정안은 좀 개정되지 않을까.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예. 같은 신념이시군요. 예. 이제 앞으로 계속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되고 28일까지를 여당이 또 마지노선으로 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좀 따라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국면이 있을 때마다 좀 모셔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겸 검찰개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